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다성적 주제 범위 매핑 연구, 좀 길죠? 멀티포컬 매핑 스타디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저희 연구가 많은 좀 약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보다 미리 듣게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되십사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우선 MMS, Multifocal Mapping Study, 저희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성적 주제 범위 매핑 연구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이것을 이제 포함하는 주제 범위 연구, 스코핑 스타디, 아울러 여기에 매핑의 어떤 기법을 더한 주제 범위 매핑 연구, 매핑 스타디, MS. 또한 그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저희가 많이 쓰는 체계적 문헌 고찰, SR, 여기에 다성적 어떤 그 문헌의 범위가 추가된 멀티보컬 리뷰, MR로 표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AACODS와 피코라는 어떤 그 틀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MMS의 어떤 문헌을 점검하는 틀과 연구의 질문을 만드는 또 하나의 그 어떤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거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또는 그 문헌에 대해 자세한 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과 배경입니다. 전통적 방식을 비판하고 그 기존의 경계를 이제 그 허무는 포스트 모던, 즉 후기 현대 조류가 산악계, 특히 해외 이공대에 최근 몇 년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백색 문헌, 이걸 화이트 리터러처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발간 문헌, 즉 정식으로 게재한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외에 그레이 리터러처, 즉 회색 문헌이라고 해서 비출간된 문헌도 포함시킨 다성적, 멀티포컬 고찰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있는 그 주제 범위 연구, 스코핑 스타디라는 어떤 그 고찰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인지적인 시각 효과를 더한 매핑 기법을 이제 부여한 연구가 또 같이 합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MMS, 다성적 주제 범위 매핑 연구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실용 분야의 어떤 실조 고찰에 최근 몇 년간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해외 학계입니다. 그래서 근래 이제 외국에서 그 MMS 고찰법이 시도되는 어떤 이유는 크게 보면 이제 어떤 학제 간 연구에 그 건강성을 좀 더욱더 이제 끌어올리자. 구체적으로 보면 또 기존의 어떤 유사한 고찰 방식, 대체로 이제 그 체계적 문헌 고찰, SR 방식이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반복하는 것보다 보다 다양한 장르에 대한 그 문헌 고찰이 좀 필요하겠다. 아울러 이제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인식되는 예를 들어 코비드-19 같이 방대한 어떤 그 새로운 지식을 영역별로 좀 빠르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연구 어떤 고찰 방식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이 특히 어떤 전통적인 그 학문 연구보다는 약간 현장 중심의 경험 지식과 증거를 수집하는 어떤 학제간 연구 고찰에 특히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MMS가 이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배경에 있어서 저희 연구 목적은 국내 학제가 문헌 고찰에도 이런 MMS 연구에 그러니까 좀 쓰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하고 활용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내 연구에는 아직 국내 어떤 문헌에 아직 MMS에 대한 연구가 무엇이냐 소개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어떤 연구의 질문은 첫째, MMS의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기존의 어떤 고찰 방식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이제 MMS 연구의 수행 과정, 고려할 것들, 또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질문으로 이제 오늘 내용과 저희 어떤 그 투고한 논문을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구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저희 그 연구가 MMS라는 특정 어떤 연구를 위한 그 방식의 소개를 위한 거지만 그거를 위해서 기존의 또 연구물을 고찰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체계적 고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보엘
채체제의 그 SR 방식으로 또 유관 문헌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찰 방식의 멀티보컬 개념이 첫 언급된 91년 이후에 그 해외 그 유명 등대지 연구 11편을 추렸고, 아울러 이제 매핑 방식의 주제별의 고찰을 이제 논한 올해까지 논한 그 국내 해외와 국내 KCI 등지 연구 7편을 이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전략에 의해서 저희 연구를 수행했는데, 첫째는 검색 전략으로 국문과 영문으로서 12개의 주제와, 즉 멀티보컬, 스코핑 스터디, 매핑 스터디, 그다음에 한글로 매핑 연구, 주제법 연구 이런 12가지를 추려서 그 구글 스콜라, 이제 주로 해외 권리합니다. 아울러 이제 KCI 홈페이지에 있는 등재지, 후보제에 대해서 그 문헌 검색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공개되지 않은 이제 원본은 각 학술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이제 자세히 문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을 이제 선별을 하는데 그 어떤 수기로 한 것이 아닌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즉 저희 그 서지 관리 프로그램의 이제 조테로, 이것은 이제 그 클라우드 방식으로 굉장히 그 편리합니다. 그 기존의 잉노트 같은 거는 이제 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떤 접근이 쉽죠. 또 조테로 버전 라이브러리 통해서 이제 선별했고, 그래서 20가지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보를 추출해서 18편 그 문헌에 대해서 그 연구 목적에 부응하는 내용을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그 내용 소술은 예주 중심의 어떤 전개와 더불어 4가지의 도예와 3개의 도표를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자세히 이제 그럼 저희가 문헌 연구를 통해 본 그 자성적 주제범의 매핑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주러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성적 멀티보컬에 대한 겁니다. 그 기존의 어떤 그 문헌 고찰 연구를 하고 하면 그 목적이 선행 연구에 학술 증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연구 결과를 이제 비평을 하면서, 세 번째는 이제 지식의 공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문헌 고찰의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고찰 방식은 학술지에 정식으로 게재된 백색 문헌에 이제 거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방의 기조, 어떤 전통적 방식을 이제 탈피하는 그 후기 현대 사상에서는 다성성, 멀티보컬러티한 대안적 질적 고찰을 많이 이런 요구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멀티보컬러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여기에 이제 저희 원고에 보면, 첫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많아요. 뭐 다의성, 다성성, 독성 뜻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키멜리의 이 어떤 그 문헌에 의해서 저희는 다성성으로 통일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문헌 고찰의 이제 다성적 조건 이제 좀 더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백색 문헌과, 이건 전통적인 어떤 그 저희 학술지죠. 아울러 이제 회색 문헌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범위를 좀 저희가 영역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 문헌의 영역을 저희 어떤 그 기존 연구자들의 어떤 그 정의를 보면, 우선 제일 영역은 학술 청구 논문, 학술대 발표물입니다. 저희가 이거 보통 그 석박사 논문이나 이런 학술대 발표물에 나오는 어떤 그런 프로세딩 같은 거, 저희는 많은 연구자들이 백색 문헌으로 간주를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학술지에 이제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회색 문헌에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1영역이라 해서 가장 어떤 그 아카데믹한 어떤 그 바운더리에 가까운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죠. 두 번째가 이제 그 정부기관 또는 그 공공의 어떤 그 일반적인 그 연구단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세운 그러한 기관들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 또는 백서입니다. 뿐만 해도 굉장히 신뢰가 있죠. 이걸 이 영역에 두고, 이제 세 번째 영역은 집단지성, 예를 들면 위키백과 같은 데 들어가는 참고 문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 블로그에 있는 이제 공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도표, 이건 이제 저희 원고에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1영역부터 1, 2영역은 이제 출처 파악이 좀 쉽고,
다응용을 할 수 좀 어려워지고 학술적 가치가 이제 아무래도 인력역, 학술 청구 논문 발표물 그런 거는 좀 확실하고 전문가 블로그 내 공개 연구 이런 건 조금 저희가 이제 의문점을 갖기가 쉽죠. 그래서 그럼 회색 문헌의 우선 가치가 이제 무엇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꼭 넣어야 하는가? MMS 연구의 어떤 그 방식에 의해서 회색 문헌의 가치는 어떤 출간 과정과 형식의 자유에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20여 년 가까이 회색 문헌의 어떤 정보의 그 문헌 정보의 신속성과 최신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색 문헌의 가장 논점이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학술적의 어떤 그 영역에서 어떤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문헌을 학술적으로 함부로 끼워넣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려면 어떤 검증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연구에서 굉장히 저희 발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검증 사유는 회색 문헌의 품질과 학술 가치를 또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틴달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연구자가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ACODS 규약, 그 틴달리 아코드 규약이 이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그 원고에 4쪽에 아마 요 도표는 제가 발표물에서는 간단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회색 문헌 중 가장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집단지성의 참고 문헌과 개인 어떤 전문가가 블로그를 통해서 올린 블로그나 카페, 즉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어떤 비출감 문헌에 대한 어떤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 authority, accuracy, coverage, objectivity, data, significance 아래에 20여 개가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yes, no 이것이 뭐 적합한가, 믿을만한가, 이것이 이 연구자가 뭐 SCI 등재된 연구자인가, 이런 것에 검증을 해서 한 80~90% 이제 만족을 하면 이것이 회색 문헌의 가치가 있겠다 이제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떤 단독 연구적으로 하면 또 이것이 왜곡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되게 2명 이상의 복수 연구자가 AACO 틀에 대해서 비공개 서로 나눠서 교차 검증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할 때 회색 문헌 습득 방법을 이제 크게 이제 3가지로 보면, 첫째 백색 문헌, 즉 정식으로 출간된 어떤 이른바 저자가 이제 해당 분야의 어떤 그 사람들이 요즘 해외에서는 보통 인터넷에서 또 블로그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블로그를 파악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해외 특히 이공계에서는. 두 번째로는 회색 문헌 전용 웹사이트가 또 요즘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공학계에서 각 분야별로 이러한 것들, 그럼 이런 것이 또 회색 문헌을 쓸 거면 좀 믿을 만한 거는 소스를 모으자, 그런 웹사이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쓰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개개 연구자, 이걸로 좀 만족을 못할 때는 그야말로 인터넷 공개 자료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노력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Boolean expression, 즉 논리 연산을 통해서 이제 잘 검색을 하는 어떤 기법이 필요한데, 이거는 시간분 계산을 좀 생략을 하고 저희 이제 게재가 될 발표 연구분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 연구 키워드가 다성적, 그다음에 주제 범위 매핑인데, 아까 다성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주제 범위 매핑 연구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매핑 연구 이전에 SS 방식, 주제 범위 연구는 이미 한 20여 년 가까이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심지어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이거는 일부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SS 방식은 무엇이냐고 하면, 문헌의 어떤 주요 개념, 특히 연구 양상, 지식 근거 유형을 분류하는 탐색형, 즉 파헤치는 질적 고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연구 질문에 대한 비평적인 답변 대신에
그 지식의 어떤 그 문헌 전체의 어떤 개념을 정제 후에 그 여러 정보를 합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즉 이제 체계적 고찰 같은 SL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 문헌의 어떤 뭐죠? 변수, 변인, 어떤 모델의 무엇이며 어떤 문헌을 쓴지 그런 걸 본다면 주제범위 연구는 좀 큰 틀에서 이제 빅픽처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 SS 방식에 대해서 매핑 연구는 무엇이냐면 그런 특정 영역의 어떤 개념과 정보 유형을 도식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MS 방식의 특성은 그 방대한 문헌의 지식과 또 발견 거를 시각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식적인 어떤 매핑 기법을 쓰죠. 그래서 또 전통적인 어떤 그 서술과 단순한 도표 중에서 탈피를 합니다. 그래서 도해를 통한 그 전달하는데 이것이 어떤 하나하나가 그 초록, 그 앱스트랙트 열고 효과를 한다.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그 시각화의 어떤 그 기법들은 되게 이제 라인 차트, 바 차트, 플로우, 콤보 차트 이런 걸 쓰고 때로는 이제 분포도라고 히스토그램을 이제 추가하기도 하고 또는 박스 플로우시라고 해서 이러한 어떤 기술 우측에 보시면 이제 그 이제 컬러로 해서 아주 작지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필요하면 어떤 넷도 관계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2, 3차원 다이어그램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성적 주제범위 매핑 연구, MMS 요약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첫째 궁극적인 목적은 개념의 정제 작업 후 지식 정보의 질적 합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 대상은 출간대 백색 문헌과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회색 문헌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 영역, 1영역에서 4영역까지 그걸 어떤 영역을 그건 연구자의 판단입니다. 1영역과 2영역이 끝낼 수도 있고 자기는 1에서 4까지 넣을 수도 있고 또는 3과 4를 넣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연구자 저자가 그 합리화해서 그 필요한 그 영역을 써야 되는 이유를 이제 그 정의를 하면 되겠죠. 학술적인 연구는 되게 이제 실용 연구, 응용 연구, 특히 학제간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해외에서 그 정보학, 특히 문헌 정보, 또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경영 정보, 특히 이공계,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사회과학 연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목적이 아직까지 MMS를 전적으로 잘 만들어서 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고 활용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몇몇 연구자들이 이 어떤 그 MMS 고찰 성격을 지식의 종, 스페시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배웠잖아요. 종속, 과목, 강문계 해서 이거를 비유하지만 종의 어떤 연구에 해당되는 간주하는 연구를 간주를 하고 이제 비평 고찰, 즉 이제 체계적 비평 고찰, 기존에 저희가 많이 쓰는 고찰 방식이 되겠죠. 그런 것도 지식의 과, 패밀리를 그 파헤치는 어떤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보면 이제 저희 연구물에 보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 먼저 비판을 받아서 이 도표를 좀 더 간단하게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걸 미리 이제 오늘 저희 PT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연구 영역을 보면 그 백색 문헌회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까지 많이 저희가 해온 크리티컬 리뷰, 특히 이제 방법은 체계적 고찰이 되겠죠. SR.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그거를 좀 더 지식을 합성하는 기법으로서는 그 스코핑 스타디를 많이 해왔고 거기에 좀 매핑을 더하면 또 SMS.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백색 문헌이기 때문에 학술 연구에서는 이제 되게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색 연구를 빼 순수한 그 회색 문헌에 대해서 이런 것에 학술적인 어떤 인정을 받기는 조금 아직 어렵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도 이런 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공학계에서는 스코핑 연구를 할 때 그레이가 회색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좀 꽤 있습니다. 이제 그 최근 4, 5년간에 떠오르고 있는 멀티보컬인데 해외 학계와 이공계 쪽에서는
그 멀티보컬 크리티컬 리뷰가 좀 보입니다. 한 3, 40여 편 보이고 최근 2년 사이에 스코핑의 어떤 방식을 쓴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작년부터 여기에 매핑 기법을 더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이제 뭐 왜 필요할까 어떤 그 문제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이제 실제 문헌을 보시면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어떤 practice, 어떤 각제가 연구에 대해서는 꼭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제 추가로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초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critical review는 또 family, 그다음에 어떤 그 스코핑 스터디와 여기에 매핑을 더한 어떤 그 기법을 더한 것은 또 종에 대한 아까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본문 내용이 있는데요. 그 SR 고차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심도 있는 문헌 비평, 어떤 변수, 그 어떤 모델에 대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 논의를 보면 이런 그 MMS 연구는 그 후속의 어떤 이런 SR 고찰에 앞서서 특정 연구의 방향을 어떤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단일 연구로 이제 많이 채택이 된다고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MS 연구는 이제 활용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우선 수행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보고 여러 가지 한 그 13개로 돼야 되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연구 계획 자료의 수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영역,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그 회색문헌에 대해서 1, 2, 3, 4 영역을 쓸 것이다. 그다음에 문헌 파악, 가장 중요한 연구 질문을 하고 규약을 마련하고 규약 검토. 이제 2단계 수준의 연구자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되죠. 이런 5가지의 어떤 그 지침이 있고, 밑줄 친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연구 결과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도식화하는 어떤 도표를 제가 첨가했고, 위에 1, 2, 3단계 이제 밑줄 친 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연구 질문은 MMS 연구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큰 틀에서 어떤 그 연구 전체를 특정 그 전체의 어떤 그를 한번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탐색적이죠. 그래서 연구의 질문은 되게 무엇인가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그 연구에 보면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7쪽에 보시면 맨 밑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명연구 중에서 간호대학생 동료 멘토링에 대해 기존 문에서 알려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죠. 큰 틀을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질문 내용이 포괄적이죠. 이게 국내 간호연구에서 나오는 주제 범위 연구의 하나의 그 실제 있는 질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꾸밀 때 기존의 비평 고찰은 피코크라고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개체 조정 비교 결과 맥락이라는 어떤 틀에서 연구 질문을 만드는데 MMS는 주제범위 연구는 이걸 굳이 안 써요. 근데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비평 고찰과는 달리 MMS 연구는 주제범위 연구는 ACOD에서 규약을 적용하죠. 왜? 회색 문헌의 엄격한 선정과 객관적인 자료 추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단계에서 문헌 탐색 선정과 자료 추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됐습니다. A 코드의 어떤 규약을 쓰는 것이.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연구 결과 보고할 때 증거 전개를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시각화 수준을 조직화하고 합성된 증거를 전개하는데 이제 그 연구 활용의 어떤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활용을 할 때 그 MMS 수행 시 고려 사항입니다. 이걸 언제 어떠한 그 정황을 쓸 것인가? 첫째는 어떤 새로운 법제, 또 어떤 신흥 특정 시장, 새로 신종 기술, 또 신생 서비스가 출현해서 그것이 환경적, 제도적, 기술적으로 어떤 현상을 발현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비드 그런 거죠. 코비드19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코비드 관련 연구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각 학계 분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문헌 연구를 하고 싶은데 논문의 단시간도 또 어떤 그 각 방면에 있어서 너무 다양한 게 쏟아져 나오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가르치는데
경험에 한정해서 그럼 코비드 19에 대한 현상을 좀 큰 틀에서 어떤 맥락에서 하는가, 그걸 좀 보고 싶다 할 때 이제 이렇게 아주 용이를 하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MMS 멀티보컬은 아니지만 최근에 교신 저자인 이제 조순정 교수가 곧 이제 출간이 될 겁니다. 그 주제 범위 연구를 이렇게 보면은 기존의 연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주 체계적인 연구한 보면 그 분류가 연구의 추이, 연구자의 특징, 연구자들이 어떤 랭귀지를 쓰나, 국적은 어디인가, 그다음에 펀딩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다음에 연구기관의 특성, 연구기관이 어디 서울, 부산 어디에 있는가, 그다음에 또 연구의 성격은 무엇인가, 학술지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물의 유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에 가라앉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체계적 고찰은 문헌의 어떤 특정적인 어떤 각 변수, 변인, 모델, 프레이머, 뭐 어떤 그런 거에도 비평이라면, 이런 건 약간 좀 큰 틀에서 보는 어떤 백화점식의 약간 나열, 그런 어떤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실용 문화의 어떤 문헌 분석과 메타 분석 연구가 필요성을 또 이용하고, 무엇보다 이제 복합적 현상에 대한 모델링 수립, 이건 주로 이제 이공계 소프트웨어 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어떤 모의 가상 실험을 할 때 특히 회색문에서 나온 어떤 발견점들을 이거는 학술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럴 경우에 어떤 학술적으로 모델링을 세울 때 이러한 회색문에서 나온 근거 자료를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낼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하지만 MMS의 어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효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후속 연구에 대한 어떤 시간과 노력이 좀 절약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 분석 이전에 먼저 큰 틀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연구의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이제 합성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어떤 후속 연구자의 어떤 시간과 노력이 절약될 수 있겠고, 그럼으로써 이제 특정 영역의 어떤 문헌 전반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좀 용이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방법론 지식 없이 좀 독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체계적 고찰 같은 경우는 좀 특정 방법론도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일반 독자들도 어떤 전반적인 최근의 연구 현황을 보는데 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도식화 전개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좀 바쁜 행정가들, 어떤 또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실용 지식의 어떤 공백 인지가 좀 더 용이하다는 것. 그다음에 단점은 너무나 이제 좀 개괄적으로 이제 문헌 전반에 틀 전달하다 보니까 해당 학술 지식이 이제 오해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비평이나 분석은 없기 때문에. 아울러 이제 저자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출연에는 어떤 기존 지식 합성 과정과 도식화, 특히 작업이 좀 복잡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결론과 이제 재원을 이제 정리해 보면, 저의 연구의 의의는 우선 국내 산학계 MMS 방법에 적합한 우선 이러한 것들이 있다. 고찰의 어떤 길잡이로서 참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특히 학제가 응용 분야를 위한 어떤 질적 연구의 어떤 그런 경계를 좀 넓히는데 활을 줄 수 있도록 보고, 어떤 기여점은 새로운 형상 연구에 앞선 어떤 정책 과정과 현장 연구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고찰로서 이제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저희 연구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논문을 이제 보시겠지만 다성적, 멀티포칼에 대한 어떤 토론은, 그다음에 어떤 근거는 11편의 연구는 다 이제 최근에 해외 공학계에 의존한 것이 많습니다. 거의 전적이 거기에 의존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깊이 있게 논한 것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 범위 매핑 연구는 국내 의료, 보건, 간호 쪽 아울러 이제 정보학 분야 문헌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사실 의료, 보건, 간호 쪽이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는 선두주자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엄격하며 뭐 생명을 뭐 그런 것도 다루기 때문에 그 고찰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선두적입니다. 심지어는 그 저희가 지금 많이 쓰는 뭐 분야관계없이 인문사학에서 쓰는 체계적 고찰 연구 자체가 사실 의료계에서 나왔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어떤 그런 후속은 무엇이냐? 저희가 실제로 MMS 방법을 적용한 학제가 연구를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교육 정보와 분야 연구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그 규진저자 조순혁 교수가 발표한 것은 이제 주제 범위 연구인데 100세계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간 연구 거기에 저희가 1영역과 2영역을 더해서 회색 문헌과 그것을 조금 더 매핑 기법을 넣어서 그 어떤 정부의 정책자들이나 그 학술자들이 아니어도 좀 편히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후속 연구가 내년 초에 이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